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11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11월호의 키워드는 나의 노동, 나의 삶입니다. 우리의 노동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차별의 이야기, 투쟁의 이야기, 연대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까지 듣고 보면 나의 이야기와도 겹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11월호에는 청소노동자의 노동, 사서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투쟁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호로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을 다녀온 서울지부 조합원들의 영상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정년을 맞은 김춘희 연세재단 빌딩 분의 현장 통신원님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간 청소노동자로 살아오며 또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온몸으로 또 온 마음으로 겪은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49세에 청소노동을 시작했어요. 큰딸이 대학생이었을 때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니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죠. KT 본사에서 매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청소노동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남자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갈지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반, 가기 싫은 마음이 반이었지만 생계가 급하니까 갔죠. 저의 20여 년 청소노동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남편이 일을 자주 그만뒀었어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생활고에 시달렸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 문제로 일자리가 절박했어요. 그러니 쌍문동에서 분당까지 그 먼 거리를 출퇴근했죠. 직원들이 7시면 출근을 하니 우리는 7시가 되기 전에 도착해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꼭두 새벽부터 준비해 나와야 했죠.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가족들을 돌봐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큰딸이 결혼을 하면서 스위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출산을 했는데 제가 가서 다 챙겨야 했어요. 또 큰딸이 잠깐 일을 나가게 되었을 때도 손녀를 봐줘야 하니까 일을 그만뒀었고요. 남편이 아플 때도 그랬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집 근처 도봉 전화국에서 청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은 늘 물이 철철 샜어요. 그때는 근무 시간이 아니어도 여사님 여기서 물 새서 난리가 났어요 하고 전화가 오면 집에 있다가도 뛰어가서 물 다 퍼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임시로 광화문 전화국에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불러주겠다더니 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겼죠.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녔던 곳이었는데 결국 해고가 된 거죠. 억울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직업소개서를 통해 2013년 6월 2일 59세의 연세재단 빌딩에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노조가 뭔지도 잘 모르고서 얼떨결에 가입하게 된 건데 매번 집회를 나가자고 하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회사가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층을 담당하던 우리 조합원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진 거죠. 꼼짝없이 해고될 상황이었는데 노조가 투쟁해서 해고를 막은 거예요. 정말 놀랐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회사가 하라는 대로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회사가 손해를 저렇게 많이 보게 되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당한 일이 아니어서 그랬나 봐요.
나중에 제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6층을 맡고 있었는데 입주해 있던 회사가 계약 기간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버린 거예요. 아, 노조가 없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일자리를 잃었겠구나.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내 일이 되니까 회사 입장은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죠. 현장 통신원 활동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다가 부분회장까지 하게 된 거죠. 한 번은 지부에서 역사기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가 일하고 분신했던 장소들을 함께 돌아봤어요.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었는데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강사에게 전태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평화시장에 있는 다방에서 교복을 입고 이경자 전 수석 부지부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또 손주 돌봄 때문에 파업 일정을 전부 참여할 수가 없어 곤란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일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손자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당시에 남편은 일을 그만뒀으니 낮에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퇴근 후 아이들을 돌봤죠. 며느리 퇴근이 늦는 날이면 아들네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파업도 하고 투쟁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동료들도 그런 사정을 이해해줬고요. 돌아보면 추억도 참 많았어요. 난생 처음 추모제에 참여해 촛불을 밝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넋을 기리기도 했고요. 추운 날 털모자 쓰고 동료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도 기억이 나네요. 부분회장을 하면서는 집회에서 마이크도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것 또한 저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 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글도 많이 쓰게 되었잖아요. 제 글이 실린 소식지를 받아볼 때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글을 잘 썼노라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면 어떤 힘도 샘솟았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월급 타령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인 민주노총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던 남편도 나중에는 하긴 노조가 없으면 사장들이 말도 못하게 갑질을 하겠지. 노조가 필요하긴 하네 라고 말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투쟁은 단지 월급 몇 푼 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여 싸우는 것이라고요. 혼자였을 때는 아무런 말도 못하던 우리가 비로소 회사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노동조합을 하면서 저도 변하고 남편도 변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노동조합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올해 말이면 정년퇴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요. 두 번째 소식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분회 송윤정 분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차별과 좌절의 경험, 그 속에서 투쟁으로 나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당당한 노동자로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직원공제 20층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송윤정입니다. 저희는 대단한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와의 교섭은 11월 9일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익만 챙기고선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목소리를 모아 권리를 주장하니 나몰라라 도망치기 바쁜 원청입니다. 원청과 용역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욱 단단해져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직업의 귀천이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제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직업군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청소노동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투명인간처럼 일하고 쉴 때도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대기실이나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 내 청소도구를 넣어놓는 칸에서 커피를 마시며 숨을 돌립니다. 작은 의자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남자 동료들은 지하 4층 쓰레기 하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과 쓰레기 하치장 사이에 파티션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이면 엄청난 더위는 말할 것도 없고 들끓는 파리를, 독한 쓰레기 냄새를 오롯이 견뎌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우리도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 동료들은 우리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비조합원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도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청소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왔던 시간에서 벗어나 우리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든 이 회사에 맞서 싸울 겁니다. 당당해질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본사와 싸우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갈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힘내 투쟁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양천문화재단 분의 사서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천문화재단 분의 조합원들이 왜 올여름 그토록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양천구청과 양천문화재단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와 존중받고 있지 못한 사서노동자들의 노동의 경험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사서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양천문화재단 소속 사서노동자들과 시설노동자들은 2022년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양천구청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양천문화재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천구청은 양천문화재단이라는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해 양천구 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 소속 사서노동자들이 양천문화재단 소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천구청은 그냥 구청 소속에서 재단 소속으로 소속만 바뀌는 것이다 라는 말뿐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의 말과는 달리 소속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20%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고 그 외 노동 조건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충원 문제입니다. 대출, 도서관리 등 자신들의 업무 이외에도 도서관 문을 열고 닫는 일부터 도서관 전체를 관리하는 일, 주차 안내, 민원 처리까지 모두 사서들의 몫입니다. 한 도서관에 배정된 사서노동자의 인원이 극히 부족한 데다 양천문화재단 소속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 20여 개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노동자가 단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노동자의 업무까지도 사서노동자가 일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설노동자인 조관현 양천문화재단 분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는 당연히 양천중앙도서관만 맡아 일을 하게 될 줄 알고 입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한 건물만 담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사해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업무에 맞닥뜨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시설노동자 2명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20여 개니까요. 사실 지금은 작은 도서관들은 아예 포기하고 중앙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다른 도서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물이 새거나 정전되거나 단수되거나 하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대처하고 있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한 번은 중앙도서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시설 노동자가 중앙도서관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다른 도서관의 문제 때문에 지원을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을 때 제가 여기 없었어요. 다른 도서관이 당시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잠기고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앙도서관이 덜 심하니까 잠기고 있는 도서관을 지원하러 간 거죠. 중앙도서관에서 새는 물은 모두 사서 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포걸레로 새는 물을 닦고 화장실에 가서 닦은 물을 짜내고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고 이정경 운영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 노동자들의 업무 일부를 아예 사서 노동자들이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운영위원이 맡고 있는 총괄사서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한 도서관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행정 업무, 소방 관련 업무, 시설 업무까지 그야말로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서의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도 맡는 그야말로 책임만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설과 소방 관련 업무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지?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인력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인력난 속에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자리가 비어버리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재단이 동시에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구청과 재단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책임은 도서관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김수환 운영위원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사서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서를 안 하죠. 저는 책이 좋고 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게 좋아서 사서를 하고 있는 건데 양천 구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도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의 노동을 폄훼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정경 양천문화재단 분의 운영위원은 이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거쳐 교육공무진본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을 경험했습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땡땡 비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처음 사서 일을 시작했는데 업무 시간 중에 저를 불러서 저금통 뜯는 일과 사랑의 빵 포장하는 일을 시켰어요. 제가 노는 것 같아 보였던 거죠. 사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했었어요. 이정경 운영위원은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사서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지켜나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천문화재단 분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수당과 관련된 몇 개의 항목으로만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사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이 쌓은 벽에 맞서 또 스스로의 한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양천문화재단 소속 사서 노동자들이 또 시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1월에도 서울 지부의 투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의 모교 집회는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본관 출입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매일 점심 선전전도 여전히 변함없이 낮 12시 40분이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응원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분해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화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투쟁에 서울도시가스 분해 조합원들이 힘내 싸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분해와 예스코도시가스 분해는 각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5시 30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 분회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15분 한국교직원공제 1층 로비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대의 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강의 기다렸던 분들 많으시죠? 서울지부 조합원 선택형 교육과정 노래로 듣는 노동 이야기가 12월 5일 화요일 낮 2시에 전태일 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조합원님들 오셔서 노래를 통해서 듣는 노동의 이야기도 듣고 강의가 끝난 후 광장시장에서 먹거리 투어도 함께해요. 서울지부 소식지 11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지만 서로의 온기로 올 겨울 잘 버텨봅시다.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도 이어질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